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에너지는 계속 응축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. 또 뭐 수소와 관련돼서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성과를 그동안 가장 많이 보여줬던 것이 DLENC거든요. 메가 트렌드 요 세 가지는 내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,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. 지금 SK 이노베이션, 그다음에 에코프로그룹이 배터리 양극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한다. 뭐 이런 뉴스가 나왔나 봐요. 네네. 사실 저 SK 이노베이션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분할 이슈 때문에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 너무 좀 뭐 찬밥 정도가 아니죠. 뭐 완전히 거의, 지금. 예. 근데 뭐 또 그 전을 생각해 보면 소재 쪽이 또 찬밥으로 있었던 시절도 있긴 있었잖아요. 뭐 LG화학, SDI, 뭐 이노베이션 확 치고 나갈 때 또 소재, 야 그럼 소재들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쟤네들 치고 가면 얘네도 오르지 않겠어?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버티던 시절도 좀 있었는데, 또 그 관련해서 소재가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아무리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는 장비주들 지금 저렇게 있는 게 말이 돼?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, 또 숨은 종목 뭐 없어? 막 이러면서 이제 역시 좀 시장의 가장 핫한 뭐 이런 쪽이 좀 뭐 나오고 있는데, 양극재 합작 설립 관련해서 이제 SK는 사실 이노베이션도 이노베이션은 그룹 자체의 어떤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면에서 아까 뭐 방송 시작부에 보니까 SKC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%, 9%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소재의 계열화를 하면서 머티리얼즈와 SKC를 두고 또 이제 뭐 조인트 벤처나 이런 합작사를 가져가면서 내재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, 저는 SK 이노베이션이 또 분할을 한 후에 상장은 상당 기간을 두고 하겠다라고 또 얘기도 좀 했다 보니까, 저는 SK 이노베이션 정도 종목으로만 봤을 때는 또 정유 오른 유가 오른 것도 반영이 또 안 돼 있거든요. 그런 것들 감안하면 좀 지금 에너지는 조금 응축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, 에코프로 그룹은 많이 올랐죠. 많이 올랐죠, 지금.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브로커의 입장에서도 이거 뭐 한 5% 뛰기 이런 말씀 못 드릴 정도로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방향성 그리고 담보된 어떤 성장성이 현실화될 때 엄청난 밸류를 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냈거든요.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너무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만,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,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2025년 6년 정도의 실적까지 당겨서 현재 주가의 형성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, 뭐 이격 조정이나 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때 그럴 때를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. 지금 추격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갑자기 여기서 SK 이노베이션을 추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, SK 이노베이션의 어떤 에너지는 계속 응축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. 그래서 좀 SK 이노베이션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셀업체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그 분할 이슈가 없는 그 삼성 SDI를 최우선으로 봤잖아요. 최근에는. 그렇죠. 근데 물론 뭐 부인하긴 했지만 또 거기도 분할 이슈 뉴스가 좀 잠깐 나왔었고 아니라고는 뭐 했으니까. 근데 계속해서 그렇다면 삼성 SDI가 그런 어떤 흐름을 끌고 가는 대장주가 되지 않겠냐, 이런 게 보통 시장 생각이잖아요. 삼성하고 SK, 그러니까 이제 LG화학,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빼놓고 삼성 SDI에 지금 막대한 밸류를 부과했던 축의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전고체였어요. 전고체는 이제 확실히 비싸죠. 고부가가치고 안전성도 높고, 그리고 현재 뭐 소위 리을자 들어가는 고급차들의 전기차 모델에 뭐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, 뭐 고급차엔 다 리을이 들어갑니다. 리을이 뭐죠? 뭐 포르쉐 그런 식으로 세계적인 명차들은 다 리을이 들어가요. 잘 생각해 보시면 하여튼 뭐 이건 좀 농담이었고요.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이거는 제가 이제 엔지니어는 아닙니다만 제가 드는 생각은 과연 이제 뭐 지금 3, 4년, 5, 6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현재 당겨가지고 이제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데, 그 정도 시점에 가면 지금 전액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
이 배터리가 전고체보다 과연 못할까?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안정적이면서 안정성도 그 3, 4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충분히 전고체를 저는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본다면 SDI는 뭐 둘 다 생산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장이 되기보다는 좀 병행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그동안에 이게 전고체에 좀 특화돼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뭐 충분히 인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까지 뭐 전액으로 하는 기존의 그런 방식에 있었던 것보다 높은 그 밸류에이션을 좀 부과받았다고 하면 저는 뭐 그 예전만큼의 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. 다만 뭐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밸류 체인 또 전방위 산업, 전방위 업체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좀 뭐 넘버 2로서의 그런 위상 정도는 충분히 좀 이어갈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셀 업체들이 했던 것들 소재 업체들이 했던 걸 셀 업체들이 잘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 지금 뭐 이 3사, 셀 3사는 약간 이제 수축기라고 보면 되고요. 또 이제 주가는 또 이완과 수축을 또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니까 이제 또 언제 또 소재가 또 약간 소강무에 들어서고 셀이 올라서는 그 시점이 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뭐 하긴 뭐 LG화학도 다시 그 공급 재개 GM인가요? 거기 공급 재개 나오면서 좀 그렇죠. 많이 올랐었죠. 네. 하여튼 셀 업체들이 계속 흐름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계속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네요. 근데 아까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하고 10조 원 규모 3년간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했잖아요. 근데 또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어요. 이게 그 합작사에서 만들어질 매출일까요? 아니면 이거는 또 별개로? 그거는 또 좀 봐야 돼. 좀 더 아직 뭐 결정된 건 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, 근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확실한 건 SK는 하여튼 내재화를 하고 합니다. 그룹 안에다가 모든 이제 소재를 이제 일괄 생산으로 좀 놓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과의 이제 그 조인트 형태의 그건 좀 내재화 방식으로 SK만을 위한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봐요. 근데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아직 밝혀진 건 없다 보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SK그룹이 지금 SK 안으로 머티리얼즈 끌어들이고 SKC 쪽으로 뭐 양극재나 뭐 다른 소재도 갖다 붙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SK이노베이션, SK 뭐 이런 SK그룹 쪽으로의 움직임은 다른 셀 업체들, 이제 또 다른 그룹에 비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,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에너지를 좀 응축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, 결국에는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분할 이슈죠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상장시키지 않고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, 그러니까 100% 자회사로, 그러니까 이쪽 그 SK 쪽의 배터리 실적을 100% 이노베이션 쪽에 좀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. 이런 것들만 좀 나와준다고 하면 저는 뭐 LG나 삼성보다 오히려 시장에서 좀 환호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, 좀 그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여튼 지금 뭐 소재 가운데서도 양극재, 이게 아주 그냥 뭐 그렇죠. 불을 뿜고 있는데 이게 랠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. 네.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점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분위기가 꺾이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. 이건 이제 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불 한 번 나면은 그 분위기가 확 식을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이제는 화재가 나면은 이제는 실력인 것 같아요. 이제는 그렇죠. 그 전까지는 사고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부터 뭐 어떤 셀 업체에서 나왔던 또 화재나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실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은 분위기가 확 식을 가능성이 진짜로 있긴 있어 보입니다. 그러진 않을 거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한 분기 실적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면서 조금 이제 뭐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현타가 오는 시점이 와요. 이게 너무 5년치, 6년치를 너무 당겨왔구나. 이때 조금만이라도 악재나 이 실적을 미스하는 경우가 온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
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오는 상황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 지금 보였던 어떤 이 상승 추세가 조금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 브로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차익 실현 그리고 이 추세의 약간의 이제 뉘앙스 변화 변곡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관련돼서 좀 이제 매도가 시작이 될 수 있는 10억 대주주 네. 뭐 10월 말 11월 뭐 이 정도면은 조금의 변동성은 좀 가만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그 전까지는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이 가격에 대해서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 요 안에서 좀 움직이려는 모습이 그래도 조금은 횡보 구간을 통해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 됐든 뭐 LNF가 됐든 지금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. 다음으로 좀 이렇게 오를 만한 주목받을 만한 주식이 어디가 있을까?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. 브로커가 이런 거에 또 시원하게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 것 같은데. 있나요? 다들 뭐, 너무 많이 저희들 사이에서는 이제 드래곤볼 찾기라고도 부르고 숨은 무슨 바꼭질이라고도 좀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찬반을 또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솔브레인 홀딩스. 솔브레인. 예. 지금 이제 뭐 양극재만 갖고 배터리 만들 수 없잖아요. 그 안에 이제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또 음극재도 있어야 되고 음극재 만들려면 또 뭐 동박도 있어야 되고 그거 하려면 뭐 전해액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덜 부각이 되고 동박 쪽 또 음극재 쪽은 또 상반기에 또 한 차례 좀 오른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는 이 계속 강조드리는 이제 그 꿈꿨던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나오는 양극재들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또 전에 얘기잖아요.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이 지금 2조가 좀 안 되는 시가총액을 좀 가지고 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들이 이제 전액을 하는 회사들이 좀 있고 뭐 제가 이런 이 지주회사가 뭐 어떤 회사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는데 뭐 이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솔브레인의 이제 지분 가치도 상당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뭐 할인을 한다 그래도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게 한 8,400억 정도 되더라고요. 시가총액이. 그런 것들 감안하면 뭐 후성이 지금 2조 가까이 되는 1조 8천억 가까이 좀 되는 상황인데 그 간격은 조금 줄여내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작년 8월 달 분할을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고 이게 5만 원대부터 3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. 이제 4만 원 조금 돌아서니 많이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이라 뭐 저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을 막 3% 뛰기, 5% 뛰기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뭐 차라리 이런 종목을 뭐 전접점 정도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현실적인 그런 좀 매매 방법이 아닐까. 뭐 다른 몇몇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너무 막 뭐 장비에 무슨 뭐 전구체 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너무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종목 하나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그 주목할 만한 이슈 그다음에 좀 관심 가질 만한 섹터가 있다면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지금 시장은 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만 대북이 좀 계속 있어요. 승부라고 네. 봐야죠. 그거는 패스하겠습니다. 말씀을 드려도 저도 재미가 없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. 대북 같은 경우는. 근데 어쨌든 지금 대북 관련해서 좀 뭐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인도주의적인 뭐 그런 뭐 비료나 뭐 이런 쪽은 또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화학 원료값이 또 워낙 좀 잘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또 반응이 돼서 또 촉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주말에 가장 뭐 핫했던 그런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좀 대북이다 보니까 예, 이런 좀 그 단기적인 그런 매매에 있어서는 이제 대북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화학 원료에 맞닿아 있는 이제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몇몇 움직일 것 같고요.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두죠. 저도 그거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지금 사실상 이번 이제 3분기의 마지막이잖아요.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섹터는 장기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조정다운 조정을 거의 안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장기 트렌드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
일단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제 뭐 탄소 포집 기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수소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설비나 뭐 이런 이제 소재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을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뭐 유니드 같은 종목들, 뭐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이 고점을 잘 떨어뜨리지 않더라고요. 역시 좀 메가 트렌드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다음은 누가 보더라도 이의가 없는 거는 금리 인상입니다. 적어도 내년까지는 금리가 적어도 뒤로 갈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. 그렇죠. 유지가 되더라도 그렇게 본다면,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강조를 드렸던 게 지금 여기서 은행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다 이렇게 좀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,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신탁사들, 그리고 뭐 그때 종목으로 딱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매출채권 유동화를 하려고 하는 뭐 더존비주원 같은 종목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저는 신탁사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.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 좀 나오고 있고, 신탁사들은 그런 큰 뭐 도시 군계획이나 뭐 이런 도시 재생이나 조단위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1에서 2%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,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규모는 아무래도 금융 비용 때문에 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그 신탁사 그래봐 2개밖에 없습니다. 한국토지신탁, 한국자산신탁 2개밖에 없는데, 그 회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, 요게 또 이제 이 대선에 관련된 정책과 맞닿을 경우에는 조금 더 좀 폭발력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두 가지를 보고 있고,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뭐 레포트 같은 데서 이제 뭐 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뭐 이러는데, 그냥 지금 현재 가격이 반영되는 쪽이에요. 역시 이제 소재 쪽이죠. 뭐 소재 쪽이고, 지금 중요한 그 지표로 보는 게 역시 달러 인덱스인데, 보통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면 원자재는 뒤로 좀 물르는 게 그렇죠.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던 그가 움직임인데, 이번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. 달러도 강세로 가는데 원자재도 강세로 가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하면, 저는 이제 건자재와 또 이런 또 소재의 그 밑단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뭐 약간의 그런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,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요 세 가지는 내년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, 뭐 이번 주에 딱 국한들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, 이건 큰 틀로 뭐 각각의 한 종목씩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셔도 좀 좋을 것 같고, 연말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역시 위드 코로나 해서 좀 가져가셔도 좋고,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뭐 한 자기 포트폴리오에 한 40-50% 정도 담아놓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트렌디한 종목으로 이렇게 좀 꾸려 가신다면, 뭐 남들 잃을 때 좀 덜 잃고 남들 벌 때 좀 더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우리 계속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대선 관련주잖아요. 네. 대선 정책주. 그래서 이제 결국 모든 후보들이 아파트 네.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건설주가 상승할 네. 것이다.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, 근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뭐라 그럴까요? 이렇게 좀 관심이 그래도 요즘 덜한 것 같아요. 네. 이게 다들 알기는 아는데. 네, 그렇죠. 네. 이럴 때 사야 되는 것인지, 아니면 좀 이거는 뭐 올 말이나 뭐 내년 초 이렇게 가서 좀 해야 되는 것인지. 저는 그 시점을 이제 저는 이제 뭐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, 그 시점은 각 그 정당에서 이제 마지막 대표 선수가 선출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. 그러면 이제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의 방안이 나오게 돼. 뭐 지금은 뭐 수도권에 뭐 몇백, 뭐 100 몇만 세대 뭐 공급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, 그때쯤 되면 이제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서 공약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뭐 어디가 가져가겠고, 요거는 그러면 약간의 그런 좀 구체성이 좀 나오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각 선수들이 거의 이제 선발이 되고 윤곽이 잡혀가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볼 수 있어서, 뭐 제가 보기에는 10월 말 정도가 어떻게 되면 좀 트리거를 좀 당기는 이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지금도 뭐 각자 다 얘기하지만 지금은 좀 모호하니, 그렇죠. 정말로 딱 그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당선되면 지킬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은 모호하다 보니까 건자재만 오르는 거예요. 뭐 건자재만. KCC나 뭐 이런 건자재, 뭐 국도화학 같이 뭐 에폭시, 그다음에 그 철강이나 또 뭐 콘크리트 같이 뭐 시멘트 이런 종목들만 뭐 일부 좀 오르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지,
이런 것들에 딱 전면에 나올 수 있는 건설주들은 아직 조용한 이유가 아무래도 좀 거기에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거기에 대해서 트리거를 당겨지는 그런 순간으로 본다면 각 정당별 후보가 윤곽을 잡거나 선출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구체화되는 그런 이제 공약들이 나왔을 때, 그때는 아무래도 건설주들이 조금 더 힘을 좀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건설주 가운데서 탑픽은 개인적으로 어디를 보세요? 저는 DLENC를 보고 있는데,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. 네. 하나는 이제 이 대림, 그러니까 과거에 대림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죠. 하나는 이편한 세상이 있고, 하나 아크로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데, 뭐 이런 서울의 이제 재건축 또 도시재생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자기가 분양받을,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딱지를 받을 아파트는 조금 더 고급 브랜드이길 바라겠죠, 아무래도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. 근데 이제 대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편한 세상을 쓰긴 하는데, ENC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로를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있고, 아무래도 그러면 좀 선호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. 뭐 선호도가 뭐 GS 건설이 뭐 제일 높고 레미안, 삼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, 그런 아크로에 대한 좀 브랜드에 대한 그런 선호도도 있고, 그리고 저는 그 아랫단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런 탄소 포집, 또 뭐 수소와 관련돼서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성과를 그동안 가장 많이 보여줬던 것이 DLENC거든요. 옛날 대림 산업의 건설 부분이죠. 그러니까 DL 건설이 있고 DLENC가 있는데, DL 건설은 옛날에 이제 뭐 3호 건설이었나요? 고려개발이었나? 요게 이제 합병이 돼서 이제 있는 종목이고, 대림 산업이 찢어져서 이제 화학회사인 DL이 있고 DLENC인 이제 대림 산업 건설 부분이 있는데, DLENC는 이제 플랜트부터 해서 아크로를 비롯한 건설 그런 아파트 브랜드도 좀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좀 평탄하게 누워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너무 올라가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 트리거가 당겨지는 시점을 그렇게 좀 노려보시는 것도 뭐 좀 좋은 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DLENC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도 하고 있나요? 네, 해외 뭐 플랜트가 뭐 어마어마하죠. 근데 뭐 수치적으로 보면은 국내 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. 워낙 오래된 그 업력이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해외 수주도 뭐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 정유 시설에서 뽑아내는 그런 탄소 포집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전에 이제 했던 경력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것,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얼마 전에 그런 그 수주를 했다고 해서 좀 폭발적인 상승이 그렇죠. 좀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, 사실 이제 그러니까 DLENC가 예전부터 해오던, 사실 이렇게 고부가 가치는 아니에요. 또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.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, 어쨌든 예전에 이 해봤던 그런 경력이 가장 좀 많은 회사라서, 또 플랜트, 또 이제 하우징, 주택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보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걸 좀 감안해봤을 때 좀 부담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하여튼 뭐 말씀을 들어봐도 정말 다 괜찮은 회사들이고 주식인데, 네. 지금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, 그렇죠. 장이 안 좋으니까. 예, 변동성도 심하고,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. 네,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저점에서 사 모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의 정경민 차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